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16일부터 중국의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요. 자, 이 대회가 끝난 뒤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순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봉쇄, 이 당대회가 끝나면 해제가 될까요? 네, 전 세계는 10월 16일 날 열리는 중국 당대회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시진핑의 발언을 주목을 하는 거죠. 저는 시진핑이 10월 16일 당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봉쇄죠. 그리고 두 번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국 노인 인구의 이 백신 접종률을 좀 높였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쇄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이 GDP 성장률은 연초에 5.5%에서 현재는 약 3%를 시장에서는 좀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2.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GDP도 낮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업적이 될 수 있는가, 치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망자 수는 보게 되면은 78억 명 인구에서 약 0.1% 정도 됩니다. 한 65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인구 대비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14억 명 인구이기 때문에 0.1%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약 14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통계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약 5,226명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로 봤었을 때 중국의 이 시진핑은 사망자 수가 중국이 매우 낮다, 이걸로 해서 봉쇄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낮다라는 거를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봉쇄에 대한 이 업적의 이 치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제는 언제 중국이 열리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이 열리는 거를 우리가 키를 마스터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스터 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코로나로 인한 거는 백신과 치료제의 답이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개발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요.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이 백신과 치료제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모든 종류의 기존의 백신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4백신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다 접종을 했고요. 현재는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저희는 이미 임상을 끝내고 생산까지 다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기존으로 보게 되면은 흡입용 백신까지 다 합해서 모든 종류의 백신을 중국이 다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치료제는 아즈부딘이라고 하는 HIV 치료제인데 경구용 치료제로 먹을 수 있는 치료제를 중국에서 개발한 약제가 있고요. 그 외에 임상 3상에 있는 약물들이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은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이제 개발을 끝냈고요. 이미 처방을 하고 있는 약물도 있죠. mRNA까지 백신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개발한 약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모더나하고 접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4백신을 맞은 이후에
mRNA 백신을 맞게 되면 부스터샷으로 맞으면 효능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여러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mRNA도 자체 개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더나든 아니면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같이 공동 개발한 게 이제 백신인데 파이자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독일의 바이오엔텍을 통해서도 중국은 이 mRNA 백신을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치료제로 보게 되면은 올해 2월이죠. 팍스로비드는 중국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량으로 봤었을 때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노팜이라는 회사는 이 몰누피라비르, 머크의 몰누피라비를 중국에 유통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모든 그 백신과 치료제를 준비를 좀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 10월 16일이 지나고 나면 시진핑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16일이 지나서 중국은 봉쇄에서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이제 좀 다음 그림에 사백신에 대한 일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게 있는데요.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22년 4월 27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노팜이 여기 화상회의를 통해서 4월 27일에 오미크론 특화된 4백신은 개발 완료하는데 3, 4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발표한 거는 이 부사장이고요. 이분은 과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3, 4개월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4월 27일이면 생산이 끝났다까지 저희는 좀 예상을 하는데요. 2020년에서 21년은 시노팜이 이 공장 더 건설하고 이런 추진을 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과 이 생산까지 이미 끝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6일이 지나서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불만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봉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 봉쇄를 할 것이냐? 저희는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이후 당대회 열린 이후를 좀 주목하시라. 이때 봉쇄가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치료제와 백신이 모두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16일부터 열리는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코멘트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봉쇄가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웅선 대표님, 자 이렇게 봉쇄가 해제가 되면 그 전에 저희 시간에서도 차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봉쇄가 해제될 경우에 우리 화학업종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두 개를 보시겠는데요.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인사이트 그림, 하나는 오펙 플러스와 관계된 인사이트 그림인데요. 일단 먼저 중국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백신 접종수와 GDP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요. 2000년에 보면은 중국 GDP가 2.2%였습니다.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인데요. 2020년에 무슨 그림이냐면 2.2% 날 때 그때 델타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델타가 터져서 중국이 봉쇄를 했죠. 그러면서 백신 개발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 접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접종을 했죠. 14억 인구에 2번이면 28억 인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주요 접종하는 기업은 시노팜과 시노백이 개발한 델타에 특화된 4백신이었습니다.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였던 중국 GDP 성장률이 8.1%로 급격하게 예를 들면 보복 수요까지 겹치면서 보복 생산, 보복 수요까지 겹치면서 8.1%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스피 지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3,300 그리고 중국 지수도 상해 심천 지수도 최고치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서 8.2%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A 구간이었죠. A 구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냐 빠냐면 여기 보시면 B 구간인데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겁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현재 GDP 성장률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IMF 같은 경우는 오늘자 나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3.2%, 3%대죠. 그러다가 저희들 봤을 때는 한 2.5%에 수렴할 거라 보이지는데 올해가 2.5%, 그리고 백신이 지금부터 저희들은 개발 다 된 걸로 보이는데 오미크론 특화 사백신이 그러면은 백신을 맞으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화학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가동률 전체가 한 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가동률이 제가 볼 때는 화학, 철강, 뭐 코스피 지수 전체도 올릴 수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지금 현재 8.3%, 중국의 물가는 2.5%, 약 6% 차이 나는데 그게 200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중국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당대회 이후에 사백신 맞고 오미크론 특화 사백신 맞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수혜주를 한번 찾아봐야 될 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해서 유가와 관련된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석유 및 가스 가격 추이인데 이 그림이 중요해요. 한번 그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세요. 첫 번째는 제일 우측에 보면은 US 달러 MMBTU 보이십니까? 이게 보면은 북미의 가스 가격하고 유럽의 가스 가격 트렌드를 보이는데 가스는 천연가스는 C1, C2 그러니까 탄소 1개와 탄소 2개짜리는 기체라서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파란색은 7볼트에 접근돼 있고 붉은색은 22분인데 22분 아닙니다. 제가 유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MMBTU당 50달러입니다. 50달러. 그럼 유가로 한 사람은 얼마냐면은 한 유가로 하는 사람은 배럴당 500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그걸 가지고 지금 전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럽은 약간의 악몽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팩트. 러시아가 주도를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되면서 그 노스트림 1, 2를 자르면서 가스관을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데 거기서 조금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근데 유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9년에 140달러하고 그다음 20달러 그 박스권에서 한 13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노력이었습니다.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의 노력이었죠. 사우디에 보면은 미군 미사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UAE도 들어갔는데, 근데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전격적으로 이게 배럴당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필사적으로 유가를 내리려고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 쪽으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동국가 사우디라든지 이쪽에서 일이 났다는 거죠. 오펙 플러스는 의장국이 사우디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시장에 나오는 게 미군과 미사일 시스템, 사우디와 UAE 들어가 있는 시스템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서유럽은 유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필사적으로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소, 태양광, 풍력, 원자력까지 제가 볼 때는 필사적으로 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전략은 어떤 전략이 바람직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PSR로 8배에서 10배 정도 받습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좀 모르고 있는 주식들, 화학기업들이 그러는데 화학기업들이 이렇게 배터리 소재를 계속 장착을 해갑니다. 왜냐?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키웠잖아요. 하나의 사업부를 키우듯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0.5짜리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에서 방향성을 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좋아 보인다. 만약에 난 그런 기업 못 고르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 저는 좋게 보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나가면서 좀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중형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 새로 나가는 기업들, 화학하면서 배터리 소재로 나가는 기업들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들, 화학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 중에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